네, 안녕하세요. 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벌써 이제 12월이네요. 오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랄까요? 오늘 뭐 바이오 쪽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바이오 쪽 강한 반등 내지는 또 이제 강세 종목들이 이제 많았고, 바이오는 좀 좋았지만 그 반도체 중심으로 전체 이제 증시는 또 이제 하락 종목수는 또 월등히 많으면서 한국 증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좋았고, 사실 우리나라 장만 안 좋은 거는 뭐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서, 하지만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 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최근에도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 계속 들어왔던 거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돼 있는 상황이 단실 내에 바뀔 리는 없고요. 또 여러 이제 보고서들도 이제 봤지만 일시적인 부진이다라는 뭐 내용도 있었는데, 그 근거가 되게 황당한 그런 이유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이게 회복 개선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한국 증시 내에서는 우리가 아주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영상에서 경기 침체와 무관한 바이오 업종이,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그 실적 안 나오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확률상 낮은 기업들은 위험해요. 예. 하지만 이제 뭐 경기랑 무관한 그런 뭐 셀트론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류의 이제 기업들은 견조한 방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의 구도 속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우리가 쳐내고 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국 시장의 분명한 하락 이유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그래도 우리는 나은 방향,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찾는 게 필요하다, 요 얘기를 좀 드리는 마감 영상 필승의 전략 시간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이제 한국은행이 기습적인 어떤 뭐 기습 깜짝 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시장의 동결 예상, 그리고 한 달 전만 해도 뭐 동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던 한국은행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었다 보여지고요. 단순히 뭐 금리 내렸으니까 뭐 좋아질 거 아니냐, 아주 일시적으로 그냥 스테로이드 처방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차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결국 이제 저는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싹 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강한 중국을 죽이기 작전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증시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런 영향권에 빠질 겁니다. 한국 경제는 일단은 중국 블랙홀에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연평균 성장률이 1%에 머무는 정말 정말 낮죠. 성장률. 성장의 핵심 동력, 한국 산업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이 기사 내용 괜찮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10년간 한중 8대 주력 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미 중국 블랙홀의 영향권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조선, 철강 등 7개 부문에서 중국의 수출 점유율을 추월당하거나 선두 중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석유화학에서만 1%포인트 수준의 선두를 간신히 지켰지만, 사실 시간의 문제가 되겠죠.
국가 3대 첨단 산업 전략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지난 2013년만 해도 중국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이 한국의 2배 수준이었지만 10년 새 이 격차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 수준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빠른 수출 점유율 성장뿐 아니라 한국이 오히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조선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산업이잖아요. 역시 역일제히 부진을 보였다. 한국이 우위였던 선박과 자동차 수출은 10년 새 중국에 추월당했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은 중국과 점유율 격차가 10%포인트 넘게 벌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정말 생존 위기. 지금 포스코 그 공장문 닫는 거 그 기사 봤었죠? 수출 점유율은 특정 국가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본 지표다. 삼성전자의 경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 안팎이지만 주력 생산 기지가 베트남, 인도 등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수출 점유율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으로 상당한 무역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이 중국 앞에 줄줄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중 핵심 산업의 전 세계 수출 점유율 면에서 중국이 빠르게 과거 대비 치고 올라오는 것들, 우리는 오히려 이제 뒷걸음을 치는 그런 흐름이고, 디스플레이는 이미 뭐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고요. 2차 전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사실상 이제 뭐 지고 있죠. 압도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한국 전체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그럼 구조적인 어떤 흐름이라면 사실 우리가 좀 빨리 한국 기업들 투자에 있어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줄여야 되고 뭐 경기랑 무관하고 오히려 이제 우호적인 방향을 띠는 그런 쪽에만 투자를 해야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1등이었으니까 투자하고 그동안 이 기업 떨어지면 사면 됐고 막 이런 관점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기술 일부 수준에서는 글로벌에서 엄청난 수준에 도달해 있고, 지금 핵심 기술 64개 중 57개가 중국이 1위, 미국은 7개 1위. 중국은 미국 제재 속에서도 제조 2025 목표를 86% 이상 달성. 한중 산업 격차, 기술 격차 0.3년.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 턱 밑까지 추격했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추월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그래서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추월을 하는 입장이겠지만, 추격을 하는 입장이겠지만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기업이 좀 정체 있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들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철강, 뭐 조선 비롯해서 예전에 이제 그 중화고물 육성 정책, 정부의 이제 뭐 5개년 경제 계획 뭐 이런 걸 해서 정부 주도로 쏟아부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포스코, 지금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세계의 수율이 다투는 기업들이 탄생한 건데요. 중국은 이제 국가 주도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엄청난 보조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간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기술의 격차를 좁히고 추월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중 8대 주력 산업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 추이에서도 대부분이 중국에 뒤처지면서 한국 경제가 중국이란 이 블랙홀에 점차 빨려 들어가고 있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도 2%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상황 속 이제 쉽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어려워진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제 예상할 때, 미래에 그래도 이제 더 나아질 수 있고 뭔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를 볼 때,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도 첨단 기술, 첨단 기업에 대한
R&D, 연구 개발비, 미래를 투자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투자. 압도적입니다. 예, 중국이 압도적으로 연평균 증가율 한국은 5.7%, 중국은 18.2%.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그 준비에 있어서도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뒤져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비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으면 야 그래도 미래는 우리나라 기술들이 좀 더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연구개발비조차 중국에 완전 압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래에 대한 전망도 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인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R&D에 방금 보셨듯이 한국의 3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보조금, 이제 CATL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대표 기업들이 수령한 정부 보조금은 제로. 야,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여튼 뭐 미래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쪽에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낙폭을 보이는데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강력한 또 제재를 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HBM도 이제 포함될 거라는 게 타격이 클 거라는 예상을 하는 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대표 기업들을 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트럼프 그 정권이 들어선 건 아닌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3차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 그래서 중국 그 이제 140개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고요. 중국이 왜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하냐? 중국이 군사용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거나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조치다. 예. 이번 제재 패키지는 AI 학습과 같은 최첨단 HBM 칩에 대중국 출하 제한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기업 24곳과 투자 기업 2곳,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100여 곳이 제재 목록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에 수출을 하려면 제재 대상 중국 업체에 수출하려면 특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이 라이선스 신청은 거부된다. 뭐야? 예, 아예 막아버리네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HBM2 이상에 해당하는 AI 반도체에 쓰이는 메모리 또한 수출을 제한한다. 이거는 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건데요. 한국에도. 어쨌든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몇 년간 이어지면서 중국은 반도체 부문이 자급자족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ASML 등 업계 선도 기업들에 비해 몇 년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그냥 지금부터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을 쥐게 되는 게 미래의 패권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되돌리진 않고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한국 전체 경제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도 상당히 좀 그 부담을 가지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 비롯해가지고 증권사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 특히나 이제 그 수출 부분도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11월 수출 약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일단 일평균 수출이 직전 3개월보다 높은 품목은 바이오 헬스 섬유,
바이오헬스는 괜찮을 거라 보고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모멘텀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경계된 어떤 둔화들이 그 지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완만하게 그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한국 전체 경제 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신한증권에서도 이제 한국 수출에 대해서 제가 좀 매크로나 이제 수출 요 얘기 드리는 거는요.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 지수 차원에서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목 제가 그동안 좀 강조하거나 좀 분석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종목 개별 단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IT라든지 바이오는 호조예요. AI 분야라든지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방어 내지는 우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분야, 특히나 이제 국영제 이런 거는 거의 진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뭐 요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뭐 날씨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수요는 회복하고 비미국 수요는 주춤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이제 투자의 전략들이 필요함을 명확히 좀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다. 해석들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기업 그리고 사실 그 가상화폐 이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1등 거래소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지금 나스닥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거래소 전체 이제 거래 대금을 보면요, 이제 쟁글이라는 이제 포털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좀 우리가 가상화폐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리플이 이제 국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지금 24시간 기준 거래 대금이 8조입니다. 도치코인 2조고요. 시바이는 이게 민코인 같은 건데 1.5조. 비트코인이 8,600억. 그렇죠? 이더리움도 이제 5천억 정도. 하나의 이제 코인이 8조입니다. 8조.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 세계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이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이 65조, 이더리움이 49조. 테더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238조.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가상화폐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 대상이기도 하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이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히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은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너무 투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되게 이쪽 관련해서는 뭐 사기 이런 쪽으로 많이 편협하게 보는데요. 지금 미국은 지금 엄청난 이쪽에 대한 부흥이 지금 정부 단으로 기업 단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상황들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아까 이제 리플 한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거래 대금이 8조가 넘었잖아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이 7.5조였고요. 보시면 코스닥 거래 대금이 6.3조예요.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가 명확히 저게 이제 일시적이다. 뭐 나중에 이제 그래도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거래 대금이 감소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상당한 어떤 그 거래 기반들 또 형성된 환경들은 무너지기보다는 더욱더 이제 이쪽에 대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 봅니다. 규제 다 풀고 있고 미국에서도 정부 단으로도 전략 이제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국가적으로도 한국 정부 단으로도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뒤처지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 변화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도록 완벽한 학습들을 하고 이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나가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어떤 흐름에 같이 동참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도 인기 영합주의적인 어떤 콘텐츠 생성이라든지 방향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쪽,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물려있는 쪽을 콘텐츠로서 만들어주는 게 인기에 부합되겠죠. 이제 조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자는 완전 다른 게임이니까요. 인기가 없는 게 오히려 나중에 좋은 흐름이 될 것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경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냉철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오롯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들을 전달하고자 함이지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저는 항상 그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냐? 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이제 모든 것들 다 봤잖아요. 매크로 상황들 어디로 모입니까? 미국으로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수혜, 모든 압도적인 이제 격차, 우위, 미국 중심의 질서, 재편, 20년 만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일부의 노이즈, 또 일부의 뉴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털리는 거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상당한 그 분이 이제 넘어가야 된다 보고요. 최근에 뭐 조비에이비에이션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또 코인베이스,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스, 팔란티어.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어떤 미국의 주요 어떤 AI 모멘텀과 그리고 미래 성장의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와는 완전 다른 게임을 펼치고 있고 우상향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동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한국 기업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과 여러분에게 이제 성공적인 동행을 선사할 수밖에 없고요. 뭐 늦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지. 그래서 절대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이런 것들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방향에 같이 편승해 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들 뭐 단기적으로 올랐으면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세 그 방향에 의심을 할 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남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방향을 정해줄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의 어떤 경제 흐름들과 함께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들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장 마감 내용도 전달 드려야 되겠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양시장 모두 좀 약보합 됐고요. 하락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 이제 뭐 외국인은 이제 크게 판 건 아닌데요. 예,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선물 쪽에서도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 되게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아시아권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케이, 대만도 2% 상승했고요. 홍콩하고 상해도 이제 1% 내외 정도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유독 약세를 띄고 있는 것들, 이 반도체에 대한 부담, 한국 경제에 대한 부담을 주는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한국에 더 큰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이렇게 좀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오늘 그래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급반등하는 흐름, 7% 이제 상승, 그리고 오늘 이제 유한영인 같은 경우도 이제 강세 띄었고, 에티팜, 에이빌 바이오, 또 리가켄 바이오,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바이오 기업들, 이런 것들은 또 강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이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전체 장세 흐름이지, 뭐 리가켄 바이오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 약세를 띄었는데요. 뭐 오늘 뭐 개별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없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구도에서, 그리고 12월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또 수급적인 어떤 이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운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아 나가야 되고, 또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한국 너무 어두운 흐름들을 얘기 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이제 대안을 찾는 또 희망적인 부분은 또 찾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또 좋은 어떤 결과들을 낼 수 있는 동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세 속이지만 그래도 같이 힘을 내고 찾아나가는 방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승을 이 정도 마치로 하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